자, 그럼 해볼게요. 이제 어드레스 20이라는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리뷰 0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실행 클래스에서는 메인 메소드 안에 생성자 함수,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함수에 매개 변수를 넣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show 어드레스라는 메소드 호출하는 것까지 우리 예제에 있는 그대로 코드를 일단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바 빈즈를 만들어야겠어요. 자바 빈즈를 만들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언을 해야 되는 필드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쌍따옴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문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셀폰이라고 할게요. 셀폰. 그리고 하나 또 주소가 있네요. 주소도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드레스를 스트링으로 해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필드를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프라이빗으로 해서 캡슐화를 시켜놨고, 그리고 이 게터 세터, 이 필드를 가진 게터 세터를 만들기 위해서 Alt Shift S 눌러주고요. R을 눌러가지고 Select All을 선택하고 그리고 제네레이터 R을 눌러서 게터 세터를 하나 쭉 만들었습니다. 세트 만들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지금 여기서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함수로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또 Alt Shift S 눌러가지고 단축키 5를 눌러서 셀렉트 올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렉트 올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G를 눌러가지고 객체 생성을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함수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함수 생성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show address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소드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자, public으로 해가지고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지금 return 타입은 출력하는 거니까 void로 해서 이름을 show addres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고요. 저게 지금 출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 출력 부문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이름이라고 하고 저기에 같이 이제 출력되는 게 이름, 실제 이제 여기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넣었을 때 그거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가져오려면은 이 getName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getName이 어차피 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로 호출하는 거니까 뭐 객체명 점 메소드 할 필요 없이 그냥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은 호출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get 셀폰을 호출하면은 될 거고 그리고 주소도 get address를 호출하면은 리턴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show address를 실행을 시켰을 때 나오는 구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바 빈즈에다가 가지고 있는 필드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생성자 함수를 호출했을 때 만들어진 객체를 필드 값을 다 출력하는 메소드인 show address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실행 클래스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챕터 07로 들어가 볼 거예요. 챕터 07은 상속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상속.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왜냐면은 이제 이 상속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코드가 성립이 안 돼서 앞에서 계속 좀 언급을 했었던 이제 내용인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상속해서 자식 클래스를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 변환 중에서도 이제 자동 타입 변환, 강제 타입 변환, 다형성이라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자동 타입 변환이나 강제 타입 변환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처음 나오고 있는데 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별표를 이제 또 한번 매겨보면은요.
한 200만 개 줬어요. 네. 그냥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별을 그냥 막 아낌없이 지금 네, 줬습니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면서 스프링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고, 다형성이라는 특징을 우리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의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을 해서 추상 클래스로 선언할 수 있다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상속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슈퍼라는 키워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메소드 오버라이딩 앞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파이널 키워드, 단일 상속하고 다중 상속, 상속에도 이렇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다형성. 다형성은 영어로 폴리 다각형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폴리곤이라고 하잖아요. 폴리, 많은 거. 몰피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형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형태가 많은 거, 다형성에 대한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 왜 상속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이미 많이 있고요.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내가 생각을 한 기능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기능을 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굳이 0에서부터 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그걸 사용을 하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 만들어져는 있는데 이거 좀 아쉽다라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은 조금만 바꿔서 쓰고 싶은데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 기능 중에서 이런 거는 나는 그냥 얘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런 기능만 더 추가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잘 개발된 클래스를 재사용해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코드도 뭐 그냥 갖다가 쓰면 되니까 중복되는 코드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보다 클래스를 상속해서 쓰면은 효율적이고 개발하는 시간을 단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이용하면은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모든 자식 클래스들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이 자식은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자식은 이 기능을 추가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식 클래스들이 부모를 수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A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가 가지는 필드가 int 필드 1이 있고요. 메소드는 메소드 1이라는 동작 구문을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도 쓰고 싶고 이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속을 받으려면은 내가 만들려는 클래스 B에다가 뒤에다가 extends 항상 띄고 A라고 해서 나는 A 클래스를 상속받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이 실생활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해서 상속할 수 있지만 자바에서는 반대다. 자식이 나는 어떤 부모를 내가 선택을 할까라고 선택해서 그 부모를 상속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extend라는 키워드를 상속을 받으려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상속인데 부모라는 클래스가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부모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parent 클래스 아니면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는 자식을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에서 유도된, 드라이브드 된 클래스다라고 해서 유도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 다이어그램의 화살표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을 할 때는 기획 단계에서 다이어그램 같은 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어떤 관계로 우리가 코드를 짤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되는데 다이어그램의 화살표가 상속이라고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쪽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자식이면은 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부모 방향으로 향하면 이게 자식 클래스, 이게 지금 부모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팔슨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팔슨이 이제 부모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의 필드가 네임, 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두 개인 생성자 함수와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함수. 그리고 프린트 팔슨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필드들을 출력하는 이런 이제 메소드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저 팔슨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를 내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extend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부모 클래스, 우리가 이제 또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베이스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또 서브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도 클래스, 드라이브드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자식 클래스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extend 붙이고 부모 클래스. 프로그램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선택을 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식 클래스를 만들면 현실에서는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바에서도 자식 객체를 생성하면은 부모 객체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부모 객체가 먼저 생성이 돼요. 내가 extend를 하면 부모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식 객체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제에서 부모 객체가 셀폰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부모 객체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DMB 셀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는 그냥 전화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은 DMB 기능까지 있는 전화기예요. 그러면 자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DMB 셀폰이라는 클래스를 객체로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DMB 셀폰 타입의 DMB 셀폰 객체를 만들겠다. 뉴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생성자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자식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셀폰이라고 하는 부모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DMB 셀폰이라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야지 생성이 되잖아요. 부모 객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부모 객체가 먼저 생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부모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부모 생성자는 어디서 호출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비밀이 자식 생성자에 숨어 있어요. 부모 생성자는 자식 생성자의 맨 첫 줄에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자동으로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함수 만드는 기능을 썼을 때 슈퍼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첫 줄에 이렇게 슈퍼라고 하는 메소드가 지금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게 기본적으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메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DMB 셀폰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 슈퍼라는 메소드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되고 슈퍼 메소드는 부모의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니까 부모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 객체가. 그리고 이 셀폰이라고 하는 이 부모 객체 생성을 할 때 생성자 함수는 기본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DMB 셀폰이 만들어질 때 셀폰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자식 생성자를 선언하고 명시적으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싶다면 직접 이렇게 슈퍼라는 메소드를 써도 돼요. 안 써도 숨어있는 거고 써도 된다. 특히 부모 생성자 함수 중에서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함수가 있다면 슈퍼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매개 변수를 넣어서 그걸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함수 호출할 수 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생성자 함수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슈퍼라고 하는 메소드에 매개 변수 값이 있으면 부모 생성자 함수 중에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순서가 일치하는 부모 생성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에러가 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함수를 안 쓰면 그러면 슈퍼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그러니까 디폴트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함수는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기본 생성자 함수가 부모한테 없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함수만 있으면 예, 자식 생성자는 부모 생성자 호출을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매개 값이 있는 생성자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진 이 부모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는 그 위치, 네, 호출하는 위치는요. 자식 생성자의 첫 줄에서 꼭 호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제일 첫 줄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코드가 와야지 다른 코드가 먼저 오고 얘가 밑에 있으면 에러가 나요. 왜냐? 부모가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상속을 받았을 때는 부모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생성하는 이 슈퍼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꼭 앞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